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세금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왜 그렇게 다양하고 각양각색이고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그렇게 많은지 형형색색이고 뭐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너무 다양하더라. 그런데 결국은 보면 가만히 보면은 이게 하나의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 얼굴이 1억 명이면 1억 명, 50명이면 50명 다 틀리지만은 사람 사는 행태는 다 생로병사로 다 귀결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재물, 세금이라든지 재물, 인간관계, 일,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시절 인연이다라는 그거를 주말에 많이 느껴봤습니다. 주말에 이 속초를 갔는데요. 그렇게 강풍이 불어요. 강풍이 불어가지고 막 공사장에 있는 뭐 이런 자재들이 날아다닐 정도로 겁이 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바람이 부는데 그런 걸 보고 화풍이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불화자. 그런데요, 거기 벚꽃이 피었어요. 그 벚꽃을 보는데 벚꽃이 그 강풍에 팍 휘날리는데요. 그 벚꽃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야 이거 피자마자 속초분들 이제 벚꽃 구경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벚꽃이 강풍에 다 떨어질 줄 알았어요. 우리가 벚꽃 떨어지는 것 보면 막 휘날리듯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우수수 한순간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안 떨어지더라니까요. 그렇게 강풍에도 그걸 느꼈어요. 그 벚꽃에 생존의 의지를 느꼈다 이겁니다. 아직 나는 때가 안 됐어 하면서 꽉 가지를 붙들고 있는 그 의지를 느끼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벚꽃이 불과 며칠 만에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시간 되면 떨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아무리 강풍을 불어가지고 떨어뜨리려 해도요, 안 떨어지던 것이 그냥 시간 되니까 저절로 다 떨어질 때 되니까 우수수 떨어지더라. 그런 걸 보면서 시절 인연을 느껴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가를 느껴보고 그런 걸 했다 이거죠. 인가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과보 결과가 나타날까에는 소쩍새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국화가 피기 위해서는 소쩍새가 그렇게 많이 울어야 된다.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과정 없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내 앞에 이렇게 목표치가 이렇게 뭔가를 합격을 하든지 뭐가 돈을 벌든지 재물로 이제 뭘 이렇게 돈을 소원 성취를 하고 싶으면은 이 과정의 원인을 다 거쳐야 된다 이거예요. 원인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벌어지겠느냐. 그런데 시행착오를 한 번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남보다 경쟁이니까 적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남보다 그래도 적게 하는 것이 그게 무난하고 빨리 성취하는 비결이다. 그게 지혜다라는 거를 저는 곧이 한 10년을 하면서 그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시 인가를 항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 좋은 원인을 주면요, 당연히 나중에 그 과가 좋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가 나쁘게 두면은 이게 시간이 익으면은 그게 또 나쁘게 온다 이거죠. 뭐 물론 이제 진리의 세계에서는 선악의 구별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 과보를 받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 마음의 고통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많이 주면 줄수록 나중에 그 고통이 결국은 커진다. 그게 익어버리면 커진다. 시절의 인연이 와버리면은 그게 과보를 받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면은 그에 대해서 대가를 나중에 받을 것이고, 솜털처럼 가볍게 날아갈 정도로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애기는 진짜 천근만근 무게추를 느낄 정도로 무거워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절의 인연들이 왜 세금을 하면서 이런 게 느껴지냐.
왜 그러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세금에는 이 재물이 따르잖아요. 재물에 이렇게 따르면은 세금이 나와요. 재물을 벌면은 소득세 내라고, 이걸 이전하려고, 가족들에게 이전하려면 뭐 증여세 내라 하고, 또 죽어서, 저 세상을 가도 상속세 내라 하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 재물의 이전이라든지 재물의 뭐 이전 이런 거에는 뭐든지 세금이 쫓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더라 이거예요. 좀 세법을 그러면 좀 단순화 좀 해주라. 단순화해주라.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연도로 나가야 되고, 뭐 이래 뭐 지켜야 될 거 뭐 의무 지키고 뭐 지키고 그러면 이게 고민 때문에 이게 백발이 돼버리더라 이거예요. 고민, 하룻밤에 백발이 돼버린다는 말이, 그 말이 오늘도 이렇게 뵈면서 그런 걸 느낀다 이거. 고민을 하다가 백발이 씌어들어 버리더라, 한 3달 동안에. 그리고 공황장애가 오고, 호흡이 막히면서 공황장애가 오고, 이게 지금 세금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한다 이겁니다. 종부세는 종부세대로, 또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로, 또 주택은 주택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자식들 하나라도 해줘야지.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그게 증여세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아니 자식들이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증여할 게 뭐 있어요. 본인들이 사고 뭐 하면 되지만은,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뭐 하나라도 해주고 싶은 거죠. 어릴 때 이렇게 풍족하게 풍요하게 이렇게 키웠으면 그런 후회라도 없지만, 뭔가 애절함이라도, 힘들게 키웠다 하면 고생 많이 하게끔 했다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뭐 하나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세금이 길목을 막고 있더라. 더더군다나 이런 이제 부동산 거래하고 중개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은 말로 꼬드기고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은요, 세금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누구냐, 이거 납세자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그 세법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안다. 그러니까 뭐 어디 전문가들 찾아갈 필요 없다. 뭐 하려고 상담료 주고 하느냐. 막 그래요. 그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절대. 세금이, 부동산 세금만 있으면은 그게 부동산 세법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그거는 잘못 아시는 거다. 그분은 국세기본법이 왜 나왔는지 그거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저도 국세청에서 나와가지고 세법 강론 다 줬고,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 저절로 원고 줬고 이러는데 시간을 거의 1년을 보냈어요. 제가 뭐 그걸 왜 했겠습니까? 해야 될 일이고 누가 하지를 않으니까 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한다 힘들 뭐 누가 뭐를 알아주고 뭐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해야 될 일이니까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법을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법을 남이 카드락 그것 가지고 그 부동산 세금만 가지고만 하면은 박 박사의 할아버지도 되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정책을 펴면 뭐가 세상이 좋아지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도 안철수 위원장이 이게 조금 난간에 부딪힌 것 같아요. 지금 뭔가 공약대로 하면은 딱 푸른 빛이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디테일이 뭔가가 부족하다 보면은 전문성이 그게 디테일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안 나오니까 이게 전 정권 탓을 하면서 이게 전 정권에서 대말뚝을 박아놔 가지고 이게 쉽게 가시화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 보인다. 그러니까 좀 양해해 달라, 이해해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해 주는 것도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년밖에. 그러니까 디테일을 가지고 세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지금 답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디테일이 없다 보니까 지금 뭔가를 어떻게 뚫고 가야 되고 어떻게 로드맵을 잡아야 될지 이런 것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옆에 전문가들 많으니까 부동산
뭐 공급에 관한 전문가들 다 데리고 하면은 뭐 집값이 잡혀진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어떤 정권이 그렇게 안 했겠느냐. 이거 왜 그러면 세법을 손질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느냐. 그러면 세법을 규제를 하니까 규제에서 핵 하나 빼면 구제니까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거꾸로 완화시켜주면 뭐든지 다 집값도 안정되고 뭐 세금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그 쉽죠. 그러면 공약을 그렇게 하면 됐죠. 그런데 그렇게 막상 그렇게 하려 해도 이거 아닌 것 같다 라는 거를 뭔가가 벽을 이제 느낀 거죠. 자,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이 세금으로 고통으로부터 좀 완화를 해달라, 벗어나게 좀 해방 좀 시켜달라 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내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정권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결과가 나오려면은 그 시절의 인연이 다 도래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숙을 해야 돼요. 구구순숙을 해야 되는데 있고 이거야만 이게 나온다. 지금 여기서 갈짓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시간이 안 기다려준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2년밖에 안 남았다는 말이 24년 4월 10일 날 이제 국회의원 선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2년 동안에 뭔가 비전을 보여줘야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1, 2, 3, 4,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이거는 세법을 고쳐야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요 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세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희망적인 거를 줘야 된다. 로드맵 만들고 디테일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디테일을 누가 만드냐? 공급 생각하고 부동산 뭐 이런 거 공급 뭐 이런 국교부에서 만들어요? 국교부에서 세법 만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수요 억제책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를 다 썼어요. 지금 수요 억제책으로. 그러면 그 기재부 세제실 공무원 보고 너 완화하는 아이들 내놔봐 이렇게 하면 나와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법이 너무 쉽게 보면 안 돼요. 부동산 공급만 하면 막 집값 잡혀집니까? 그렇게 단순하면 누가 역대 정권이 왜 못 했겠냐 이거 집값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지금 이렇게 스텝이 꼬인 거를 그냥 무조건 거꾸로 완화만 시키면 그게 풀어지느냐. 저는 절대 안 그런다라는 걸 예전부터 제가 자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 디테일이 있어야. 그리고 내 공약이 진짜 빌 공약이 돼버리는지 그거 분명 꼭 확인해서 시인할 거는 시인하고 내가 개선을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나와야 된다. 이 2년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만이 국민한테 표 달라고 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무작정 지금 전 정권 탓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밑밥을 지금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밑밥 까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안 받으려면 이런 디테일이 딱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재물 같은 거 이렇게 개인으로도 보면요, 이렇게 재물 같은 걸 보면은 이 부모와 자아가 참 요상한 관계예요. 뭐 채권자 채무자 관계라 하지만은 어떤 사람 어떤 자식은 왜 나한테 안 해주냐고 부모 재산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막 괴롭힌다는 거 아닙니까? 평생 내가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부모 재산 액수 알다 보니까 왜 나한테 안 해주냐고 막 집값 올라가는데 빨리 좀 해달라고 막 이렇게 되니까 우울증 걸려버리고, 지금은 또 해준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해줘가지고 이게 증여세 위험을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증여세 못 내면 어떻게 세상 살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막 날마다 눈물을 흘린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다 틀려요. 시절의 인연들이 다 조건의 만남들이 다 틀리다. 그러니까 그거를 억지로 뭐를 하려고 하면은 스텝이 다 꼬여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내가 마음을 억지로 내는 거예요. 막 집착을 하고 가만 저절로 시간이 성수기 때문에 다 인연 따라서 이렇게 딱 그런 걸 보고 원만성치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중간에 누군가가 딱 혹 해가지고 사기를 친다든지 마음을 끌어들여가지고 막 지금 안 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호주머니에서 돈 나오게끔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기성의 사람들을 만나버리면은 스텝이 꼬여지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백발이 세워진다라고
고민 때문에, 고민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라는 게 인간관계가 가만히 보면, 저도 이제 절집을 이렇게 주말에 이제 3군데나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만난 분들이 또 안 계시고, 또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시고, 그런다 이거예요. 왜 절에 있으면서도 아프냐. 그게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단순한, 사람들일수록 더 힘들어요. 그게, 관계가.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에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는 5분 대기조다. 우리 나이 정도 이제 60대는 이런 나이 사람들은 다 5분 대기조라고 보면 된다. 부르면 가야 된다 이거예요. 5분만. 그런데 내가 20년 뒤에 간다고 누가 그러더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5분 대기조니까 5분 만에 갈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준비. 시절이 인연이 이제 닥치면은 벚꽃이 떨어진다니까요. 내가 나 이승에 더 있고 싶어. 내가 똥밭이라도 나 더 있고 싶어요. 해도 안 된다니까요. 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재물 아무리 집착을 해도 안 되고, 인간관계 내 자식 집착해도 안 되고, 내 친구 집착해도 안 된다 이겁니다. 인간들은 아무리 해봐야 애정이 그렇게 반복됐던 사람들하고도 다 흩어진다. 흩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영원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영원한 것이 없는 걸 그걸 집착을 하고 또 우리 나이 정도 돼가지고 더 벌리려고 재산을 더 벌리려고 인간관계를 더 벌려가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모임 만나고 저 모임 더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만큼 어수선한 게 없다. 스트레스밖에 없다 이거요. 그 인간관계라는 것이 업과 업이 만나가지고 업이 충돌하는 관계인데 이해관계 때문에 만나는 거 비즈니스가 돼가지고 돈을 벌고자 만나면 만나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시절의 인연 따라서 만나가지고 또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고 2년 만에 만나더라도 3년 만에 만나더라도 언제든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평생을 가지. 비즈니스 이해관계 너 이만큼 줬으니까 또 내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 내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겠느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돈이 움직이는 이 재물이 움직이는 모든 곳곳에 크루즈 미사일을 쏴요. 국세청이. 그게 막 그 즉시 안 쏘더라도 2년 3년 어떨 때는 막 15년 만에 쏴버리고 그런다니까. 그런데 표적이 잘 맞춰요. 그리고 또 잘못 맞히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한 30-40%는 더 있죠. 그런데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세법을 전체적인 체계에서 한번 이참에 좀 고쳐보자, 개선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세제실에서 예전에 2009년인가 10년인가 그때도 뭐 알기 쉬운 법령 뭐 고치기. 제가 기껏 이거 적어놨더니 이거 책을 출판했더니 그거를 조문 배치하는 식으로 뭐를 개정을 해가지고 야 세제실이 이상하다. 나는 그 생각 많이 했는데 또 이번에도 또 양도세법 바르게 쉽게 푸는 뭐 양도세법 뭐 그런 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게 참 이상하다. 본인들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뭐를 또 쉽게 만든다 이거예요. 또 조문 배치 만들고 뭐 문구 4줄짜리 5줄로 만들고 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체계 자체가 안 보이고 근본이 안 바뀌는데 뭐가 바뀌지냐 이거예요. 원인을 제거해버려야 과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규격의 틀에서 자꾸 한번 고쳐가지고 뭐가 있냐. 그 국가 예산 쓰는 것밖에 더 되느냐. 저도 그때 법인세법 개정에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잘 알죠. 조문 배치 가지고 이것 가지고 하면 되겠느냐. 나는 항상 그랬다니까, 그때도. 그런 식으로 세법 개정은 국가 예산 세금만 낭비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세법을 개선할 때가 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법을 국세기본법까지 다 통틀어서 전체 체계를 볼 수 있는, 이걸 애기를 두드리면 어디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법리적으로 훈련되고 실무적으로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분명 그 국세청 조직 내에도 있고 바깥에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훈련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자꾸 명함을 가진 사람들로만 뭉쳐가지고 아이디어 나오지는 않는다. 관으로만 뭉쳐가지고는 또 아이디어가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권이 잘 성공을 해야 국민들이 편안하잖아요. 또 5년, 10년이 실패한 정권이 돼버리면 국민은 어디 가서 이제 하소연합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10년 동안 고통스러우면 백발이 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명한다 이겁니다. 사망률이 너무 높아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세금을 보면 항상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고 전문가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